고3 힘내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요. 약간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중간고사가 거의 코앞에 와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목에 상관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most all the figurative paint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figurative paintings. 자, 구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상화는 뭐냐? 이제 요게 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구상화는 추상화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상화하고 반대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겠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미를 좀 더 모르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자, 이거는 어떤 사물 혹은 사물의 형태가 인식 가능하게, 우리가 인식 가능하다는 건, 아, 저게 무엇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인식 가능한 상태로 표현된 그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추상화를 보면은 저게 무엇을 그린 것인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상화는 딱 보는 순간, 아, 저거는 사과를 그렸구나, 저건 사람들을 그렸구나,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상화인데, 거의 모든 구상화인데 어떤 구상화냐? We are familiar with now 까지가 주어부예요. 지금 보면 전치사 가 없어요. 전치사구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now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 부사구, 부사절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래?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다 부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익숙한 그런 거의 모든 구상화들은 are in perspective. 원근법에 있다. 원근법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근법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perspective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관점. 그치? 우리가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근데 이게 미술에서는 원근법이 되는 거예요. 원근법.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것을 표현한 방법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Day present 라고 했는데 여기서 day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figurative paintings, 구상화를 얘기하는데 그 구상화는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foreshortened figures and objects라고 했어요. 자, 여기 foreshortened라고 하면은 for는 앞에고 shortened는 축소된이에요. 축소. 그래서 앞에가 축소됐다라는 소리인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한번 직육면체를 그려볼게요. 직육면체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눈은 바로 여기가 초점이에요. 그쵸? 초점. 바로 앞에가 초점인데 그 초점에서 멀어져. 그림이 조금, 내가 그렇다고 지금 그림을 너무 그릴 순 없잖아? 자, 봐봐. 초점에서, 앞에 있는 초점에서 멀어져. 그러면, 멀어지면 좀 작아지죠. 이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인데, 앞에 우리가 초점에서 보고 있는 바로 앞부분은 크게 그리지만 초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focal po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초점으로부터, 그림의 초점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짐에 따라, 자, 여기에서의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 figures and objects예요. 이 인물이나 사람들이, figure, 인물이나 사람들이 초점으로부터, focal point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as는 뭐뭐함에 따라로 해석이 되네. 접속사니까. 그래서 멀어짐에 따라 줄어드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줄어드는 그런 축소된 인물들과 사물들을 나타냅니다. 무엇이? They, all the figurative paintings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앞면보다 조금 뒤에 있는 애들은 점점 작아진단 말이지. 이해되시죠? 포컬 포인트 초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painting in perspective. 자,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represent, 나타냅니다. 뭘 하고 목적절인데 지금 보면 의문사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을, 주, 동이겠구나. 그림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은 누구에게? To a person.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디에 위치해서?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그 공간에서의 특정 위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represent 다음에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seeing the scene from a particular position in space. 자, 이 부분이 원근법 그림의 특징을 그대로, 그러니까 원근법 그림의 특징이라던가 아니면 목적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이제 원근법의 목적 내지는 특징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공간의 특정한 위치에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자, 이거는 현재의 원근법의 특징이고요. 현재 원근법의 특징, 그리고 현재의 구상화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자, 지금 봐봐. 이것은 해서 this가 나오죠. 이것은 stands in contrast to라고 했는데 stands가 그냥 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stands in contrast to 여기에 같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으면서 대조를 이루다, 차이를 나타내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현재 구상화의 특징은 대조적이다. 무엇에게 대조적이야? 초기의 구상화하고는 좀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초기 구상화는 그럼 내용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는데 요 위치의 선행사는 계속적 용법이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earlier figurative art고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s로 바뀔 수 있겠죠. 초기의 구상화들은 뭐뭐 했었대요. has been focused.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as가 들어가서 선생님 이거 as 왜 나오나요? 또 깜짝 놀라겠죠. 내가 이거는 이래서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봐봐. as야. 자, 뭐라고 했어? as 나오면은 as 형용사, 부사, 원급이 나오고 그리고 또 as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pp잖아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라고 했을 때 형용사지. 내가 뭐라고 했어? 분사는 형용사라고 얘기했죠. 분사는 형용사. 그래서 focused가 나왔다고 해서 동사가 나왔다고 당황할 게 아니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초점 맞추어진 형용사구나.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 온구입니다. 어디에서만큼. 자, 내가 as 이거 원급 비교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지? 두 번째 as의 뒤 만큼 1과 2 사이 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 법칙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이건 독해 기술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as. 우리가 아기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요때는 여기 as 사이 형용사나 부사만 오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as 사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할 때 우리는 딱 이 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as의 뒤만큼 1, 2 as, 사이,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제 기가 막히게 해석 잘 됩니다. 봐봐.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만큼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이가 되는데 요 on 해석해보면 representing 보이는 거야.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in space. He or she was painting.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지금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또 생략됐고요. 그나 그녀가 그린 그 사물과 공간에 대해 what the artist knew 그 예술가가 알고 있는 것 the thing which예요. 요 what은 그 예술가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representing 나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선 봐봐. 얘네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쵸? 현재 구상어의 특징은 how the world looks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초기의 구상화와 달라. 초기의 구상화는 지금의 구상화가 특징으로 하는 how they looked 여기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만큼이나 무엇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면 걔네가 그리고 있는 사물과 그 공간에 대해서 예술가가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에도 똑같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뭐뭐만큼 하는 how they look은 현재 구상화가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옛날 초기의 구상화들은 예술가들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지금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도 역시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부분도 representing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s in the space he or she was painting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구상화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대조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까다롭구나. 그러니까 현재 구상화와 그 과거 구상화의 다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빈칸으로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장도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as 때문에 서술형으로도 나오기 쉬워요. 알았지? 빈칸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장난 아니다. 그리고 these pictures. 자, 이러한 그림들은 are beautiful in their own right. 그것 자체로 아름답지만 but 그러나 they do not represent 그 그림들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장면을 as we might see them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을 것 같을 대로 자 뭐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대로 if we were looking them 우리가 보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을 것 같은 대로 그 장면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바로 뭐야? earlier figurative art입니다. 알았지? 얘네들은 그대로 나타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보고 있을 것 같은 대로 그 장면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화가가 알고 있는 것을 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셔야 되고요. 자, 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We might see them if we were looking them. 자, 이것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뭘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구상화의 특징이란 말이야. 현재 구상화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거 대로 그리는 건데, 그것처럼 얘네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래서 요 디즈 픽처즈 하는 부분들은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다시 뭐예요? 바로 earlier figurative art를 얘기합니다. earlier figurative art. 바로 얘네들이 얘네가 되고 얘네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그림은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원근법도 하고 하지만 과거의 구상화는 화가가 알고 있는 것도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사물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대로 장면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항상 if가 나오면 시제를 살펴보시는데 were 나왔어. if에서 과거가 나오면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나? 나왔구나. 그러면 가정법이다. 가정법이면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빈칸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이것을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구상화, 현재 구상화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 구상화가 있습니다. 현재 구상화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었다면 초기 구상화는 보이는 대로의 화가가 알고 있는 것, 그 사물에 대해서 화가가 알고 있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똑같은 정도로 반영이 돼요. 아까 as 썼잖아, 그치? 그래서 초기 구상화는 그들 자체로는 아름다웠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구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보고 있었다면 우리가 딱 보고 있었을 것 같은 대로 그 장면에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것, 초기 구상화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해 주시고요. 시험으로 나올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they are also less informative as to the layou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그리고 또 그것들은 정보도 덜 준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they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기 구상화들을 얘기합니다. 초기 구상화들은 그래서 정보를 좀 덜 줘요. less informative. 알았지? as to, 무엇에 대해서? as to는 무엇에 대해서야? The layout of the space they represent. 그 그림들이 나타내고 있는 목적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나타내고 있는 그 공간의 배치에 대해서도 배치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덜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 구상화와 초기 구상화의 현재 구상화와 초기 구상화의 대조를 하면서 초기 구상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와, 나도 설명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벌써 20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봅니다. The fact that 사실 하고 나서 그 뒤에 대시 오면 이 사실의 내용을 얘기하는 동격의 대절이 온다고 했죠. 동격의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Perspective and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시점과 정보인데 무엇에 대한 정보? About spatial layout인데 spatial은 space라는 공간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시점과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가 함께 어우러져요. 함께 어우러져.
자, 여기서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죠. 함께 어우러진다 해서 동격의 대절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드러냅니다. 무엇을 드러내나요? Something important about singing.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시점과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가 함께 어우러진다. 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건 어떤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초기 구상화들은 이게 초기 구상화라고 했잖아, 데이가. 얘네들은 이 공간에 대한 공간 배치에 대한 정보를 좀 덜 준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이게 잘 어우러져. 시점과 공간 배열에 대한 정보가 잘 어우러지는 거는 현재 구상화를 얘기합니다. 현재 구상화에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보는 것에 대한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를 보는데, 이거 문장이 또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너무 밝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 자, 이거 distances to예요. 미안. distances to. 그래서 와의 거리인데 내가 너무 밝은 색으로 했어. 미안해. 이게 밤에 맥으로 작업을 하면 그 화면이 어둡게 되면서 색깔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네. 미안해요. 자, 마지막 문장은 지금까지 왜 현재 구상화와 초기의 구상화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해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됩니다. 이게 주제문이 되고요. 자, 주제문인데요. 주제문에서 지금 보면 웃어서 미안해. 너네가 힘든데 날 웃니? But also. 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날 웃니라고 하는 부정어가 오니까 도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원래 그냥 we see 해서 see, we 이렇게 되면 되지 않나요? 동사랑 주어랑 도치만 시키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어 도치는요, 원래 문장의 동사에서 두 동사를 뺍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sees면 does가 될 거고, 그리고 saw면 did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동사를 앞에다가 두고 도치를 시키는 이게 바로 부정어 도치입니다. 도치는 왜 일어난다고 했죠?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주어 자리에, 문장의 맨 앞 자리에 주어가 아닌 애가 갔기 때문에 주어가 화가 나서 그래서 동사 뒤로 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So not only do we see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을 봐요. Through an egocentric frame. ego 하면은 자기, centric 하면은 중심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틀을 통해서예요. 그런 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요 it은 the world를 가리키죠. 그 세상을 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in a way that 했는데 자, in a way that 어떤 방법 뒤에 주어가 없어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하게 하는 이라고 돼서 지금 to extract가 목적 보어가 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게 뽑아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대요. 근데 무엇에 대한 정보야? 바로 about distances to and size of. 둘 다 지금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는 바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object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상대적인이에요. 우리에게 상대적인. 그러나 나도 여기서 실수 and가 있고요. relative가 한 번 더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병렬 구조구나. relative to us. 우리에게 상대적이고 relative to one another. 서로에게 상대적인. 우리에게도 상대적이고
그림 속 물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 속 물체들, 그 서로에게도 상대적인 그런 물체의, 물체의 거리와 distance to, 물체까지의 거리와, 물체와의 거리라고 했잖아. 물체와의 거리와, 그리고 그 물체의 크기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하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나만의 틀로도 봐. 내 생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지. 내가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나와의 거리와 그 세상의 크기, 그리고 그들끼리도 서로 거리가 있고 그들끼리도 크기의 비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역시나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구상화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내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 같은 것을 좀 더 크게 설명해 준 그런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자, not only 버로서 나오면서 여기서도 지금 relative가 지금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 딱 복잡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이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체, 근데 물체 혹은 세상도 돼요. 세상, 물체와 그들 사이, 물체와 우리까지 사이. 우리라고 하지 말자. 나라고 하자, 이거는. 개개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나 사이에, 나 사이에 그 상대적 거리 및 크기를 어찌 인식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요 마지막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다. 자, 주제문이지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지? 많이 어려웠네. 순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 자, 일단은 주제문, 주제, 제목, 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문 볼까요? 주제문 한번 보시면, 원근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근법을 사용한 구상화는 특정 공간 위치에서 본 장면의 모습을 어떻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이전의 구상 예술과는 대조적이며 공간의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인식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원근법을 사용한 구상화는. 알았지?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 외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어법, 서술형. 서술형은 진짜 나올 거야. 서술형 두 문제 정도 나올 거고, 두 문장 정도가 정말 어려웠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도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흐름 파악하세요. 순서가 아니 나올 수 없는 지문입니다. 자, 순서 한번 볼까요? 순서를 볼짝시면, 자, 보자. 일단 맨 마지막에서, 그쵸? 맨 마지막에서, 지금까지 구상화, 이전 구상화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 부분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구상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B가 되고요. 구상화는 이러하다. 여기서 잠깐만 내가 잘못 표시했다.
봐봐. these pictures. these pictures. 여기 이 부분이 B가 돼요. 이 these picture가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초기 구상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these pictures. 자, 이 부분이 바로 B가 되고 앞에서는 현재 구상화의 특징과 이제 뒷문장에서 초기 구상화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대조시키고 있죠. 이 부분이 A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순서로 나올 겁니다. 흐름을 잘 파악해 주세요. 흐름 잘 파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구상화, 현재 구상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초기 구상화, 현재 구상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인식하는지, 바라보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제문을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흐름 기억하시면 별로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